자, 이번에는요.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궁금하죠, 사실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위비 협상 그리고 전시 작전권. 지금 이게 우리 안보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건데 미국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미국 대선에 멈췄던 안보 시계가 다시 돈다. 자, 그럼 어떻게 돌까요? 어떻게 돌까요? 여기 보면 이제 아래쪽으로 갈게요. 일단 바이든 후보가 뭔가 좀 우세를 점하는 분위기죠. 지금 선거이나 확보 숫자에서. 동맹 외교 중시하는 바이든. 주한미군 철수 없다. 이런 거 공언했고요. 그리고 동맹 복원한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등에서 뭐 방위 부담금 더 내라. 뭐 압박한다. 이런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조금 뭔가 좀 수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요. 위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온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미국 관계에 새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방위비 인상 더 거세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문기 소장님. 일단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동안 과거의 민주당 정부는 북한은 아예 상종하지 않는다. 네. 뭐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아예 상종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도 이런 전략, 이런 태도가 또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인권이라든가 민주, 자유 이런 가치들을 중시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북한과 도저히 같이 이렇게 하기 힘든 그런 이제 정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한 후에 그것이 타결되면 그다음 이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거의 혼자 원맨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훨씬 곤혹스럽고 타결하기도 훨씬 어렵고 더군다나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너무 우리 한국 조야에서 낙관하는 것이 예. 바이든이 되면 마치 우리에게 좀 더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해지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한미동맹의 제주적 문제는 없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현재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그 미국의 주 대상은 이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미동맹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 동맹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압력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어체계라든가 이 능력으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예. 방사포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의 제주종은 불가피하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어느 편에 설 건지 제대로 결정해라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거는 핵미사일입니다. 마치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데 예. 바로 그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바이든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쉽게 안이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이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질 수 있다는 거네요. 엄청나게 올 겁니다. 예.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지금 우리로서는 좀 고민거리. 만약에 아직은 모릅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최종 당선자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큰 고민일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 상당히 뭐 곤란한 지경에 좀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선거 직전에 이런 보도를 했어요. 한국 정부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걸 원하고 한국의 국민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는 걸 원한다. 예. 그거 왜 그렇겠어요? 한국 정부는 트럼프가 계속 해줘야지 김정은하고 몇 번 만났고 하니까 그 남북 관계나 중국 문제나 일괄 타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예. 종전선언이라든지 비핵화, 완샷에 타결될 수 있는 기대가 있는데 그 국민들이 볼 때는 바이든이 되면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바이든이 철수 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좀 유리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으로 볼 때는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지금 입장에 놓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똑같은 거는 예.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은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다만 이제 바이든은 적극적으로 그 중국에 대해서 공세를 하진 않고 중국에 대해서는 똑같은 감정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완화된 그 태도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도 왜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서 좀 참을 거 참아가면서 예. 또 전략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계는 불편하긴 하지만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영향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 안보 문제보다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쇼크가 올 수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가 문제가 이 신경제 쪽으로 이제 기존 석유 산업에서 전기 산업으로 예. 바이든이 끌고 갈 거거든요. 그린 뉴딜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이란하고 또 핵 협상이 또 그만뒀던 거 다시 재개하고 하면 유가가 예.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또 클린턴이 트럼프가 세금 감면 대기업 보호에 있는데 그거 줄이고 하면은 또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경제 쇼크가 우선된다. 다만 어제 다우 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올랐거든요. 왜 예. 올랐겠어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걱정해서 떨어질 뻔했는데 상원에서는 지금 공화당이 이기고 있다. 예. 그래서 바이든이 입법 조치를 할 거를 공화당이 상원에서 막아줄 거다. 예. 이래서 미국 증시가 올랐지. 바이든이 되면 경제나 안보 우리가 낙관할 건 아니고 오히려 예. 더 걱정하고 세심히 좀 가다듬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정근 전 행정관. 예. 지금 윤정근 전 대표께서 미국 언론을 좀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뭐 생각을 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선호를 가진 것 같고 반면에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뻑 하면 우리를 압박하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거 이런 것도 국민들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마땅하지 않은데 자꾸 그런다는 그런 모습에서 바이든 후보를 선호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정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나 또 뭐 미국 대선에서 어떤 예. 후보가 당선되길 원한다 이런 거를 뭐 거의 반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 당국자가 그런 얘기하면 이게 또 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있지만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시급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북핵 협상과 관련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접근했던 방식과 달리 일괄 타결 방식을 이제 선호해서 김정은과 이제 여러 차례 만나고 많이 이제 진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단계적 해결 이거를 바라는 이제 바이든 민주당 쪽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북핵 협상을 좀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겠다. 뭔가 좀 이어지고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본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말기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한 5달, 6달 정도 지나야 예. 뭐 전화라도 하고 이제 한번 만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뭔가 힘 있게 대북 현실적인 문제를 문제도 좀 있네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연장선에서 신속하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앞에서도 화면에 나왔지만 한미 간의 외교 관계라는 것이 예. 꼭 북핵 협상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일 간의 문제들도 있는 거고 앞에 말씀하신 이제 경제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익이기 때문에 손해분기점에서는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윤구 교수님께 저 미국 대선 관련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북한 문제입니다. 또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모양새긴 하지만 또 반대 가정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정상회담 다 재선 노리고 한 건데 재선도 됐으니까 그냥 관심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백악관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그 볼튼하고 예.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예. 그 볼튼의 그 예상에 의하면 불확실하다 이게 오. 그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 트럼프가 했던 패턴대로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네. 계산을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동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만약 김정은 위원장과 어느 정도 한반도에서
그 안정적인 어떤 프레임을 만들 수만 있다면 예. 사실은 이제 미국 대통령도 하고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돌려서 오히려 북한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왜 그러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노이 회담 이후에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예. 중국을 배반하면서 미국과 손잡는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너무나 위험한 그 도박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 그 중간에서 다양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쇼잉오프라든가 예. 그런 이제 정상회담의 어떤 시도라든가 그런 건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는 동안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속보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 방송 진행 동안 속보가 들어오는데 바이든은 승부처에서 속속 역전을 하고 있다. 러스트벨트가 변수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입장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승리 선언은 아니지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의 얘기인데 상당히 좀 묘하죠. 승리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데 그 영상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자, 이제 미국 대선 최종 결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뭐 미국 대선과 대한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대선과 함께 미국 의회 선거도 치러졌거든요. 일부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난 한국의 딸이다. 이름은 순자다. 한국계 첫 여성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인물이 여러 명 있는데 이분입니다. 두 번째 인물. 메릴린 스트릭랜드. 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시장 출신이고요.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앤디 김은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계 의원들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과 관련되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사실 MBN에서도 계속 이와 관련된 특보가 좀 준비되어 있고요.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